안녕하세요. 고릴라TV 구독자 여러분, 박창규입니다. 오늘의 주식을 통해 하루에 한 종목 선정해서 투자 포인트와 투자 전략에 대해서 함께 고민을 하고 있죠. 제가 오늘 주목하는 종목은 바로 모트렉스입니다. 자율주행 관련된 대표적인 종목이고요. 인포테인먼트 관련되어서 실질적으로 실체를 가지고 숫자를 내고 있는 기업이죠. 오늘 10% 두 자릿수 상승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내용 그리고 투자 포인트 전략까지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왜 이렇게 올라왔을까요? 간밤에 테슬라가 7.69% 올라왔습니다. 그 올라온 원인은 오펜하이머 측에서 얘기를 하기에 엔비디아 H100 칩 만 개를 포함 3억 불 규모의 슈퍼컴 플랫폼 계획을 시작을 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은 자율주행 쪽에 사용이 된다. 그렇죠. 해외 유수 IB죠. 이러한 영향 같이 나타났었고 간밤에 이런 뉴욕 증시 상승 원인 이런 부분 보더라도 오펜하이머 애널리스트 릭 샤퍼가 분석 노트에서 테슬라가 성능으로 세계 3위 슈퍼컴퓨터 능가하는 3억 불짜리 슈퍼컴 플랫폼 계획을 시작을 했다는 거죠. H100 반도체 만개 공급, 엔비디아 주가도 같이 상승. 그리고 이러한 부분은 자율주행 쪽에 경쟁력을 가지면서 사용이 될 수 있다는 부분이죠. 자, 간밤에 미국에서 테슬라, 엔비디아 7.69%, 4.16% 각각 상승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에 따른 영향, 그 부분이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요인은 오늘 해외 쪽뿐만이 아니라 국내에서도 연말 시속 80km 자율주행 3단계 세계 첫 상용화하겠다. 구체적인 일정이 나온 거죠. 현대차 그룹이 올 연말에 세계 최초로 80km까지 작동하는 레벨 3 단계의 자율주행차를 상용화한다. 일부만 개입하는 레벨 3. 전국 모든 고속도로에서 핸들을 아예 잡지 않아도 목적지를 향해서 알아서 달리는 것. 이게 이제 상용화되는 부분 자체가 현실화되는 거죠. 언제? 올 연말에. 그리고 레벨 3 기능 넣은 것 혼다, 독일, 벤츠밖에 없는데 현재까지는 시속 60km가 상한이었다. 근데 80km까지 가게 되면 이제 이런 부분이 고속도로 최저 속도가 있잖아요. 이런 부분 또 달성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벽을 뚫고 세계 최초로 상용화하는 부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차 알아서 달리는 슈퍼컴퓨터 앞에서 우리가 테슬라 이런 슈퍼컴퓨터 관련된 투자 이런 부분을 말씀드렸고 이와 관련된 이런 종목들이 인프라 투자 이런 것들 나오게 되면 당연히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들뿐만이 아니라 반도체 쪽도 같이 올라올 수가 있는 부분이겠죠. 자, 모토엑스는 그 안에서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업체 토르 드라이브와 공동 개발 맞선 그리고 본격 자율주행 상용화하겠다. 토르 드라이브가 국내 최초 도심 자율주행에 성공한 서울대학교 자율주행 연구진이 창업한 스타트 업체고 지금 현재 물류 쪽에서도 자율주행 상용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다 인건비니까. 그리고 라스트 마일 관련된 배송 쪽에서도 마지막 1마일 이 부분도 최근에 뭐 로봇 쪽이 뭐 대체를 하는 뭐 이러한 것들도 고민을 하고 있는 거죠. 뭐 드론 배송, 로봇 다 물류 비용 줄이기 위한 노력입니다. 이런 쪽이 다 자율주행 쪽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레이더, 카메라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이런 테크 변화 이런 것들도 계속해서 우리가 점검해 나갈 필요가 있는 거죠. 자, 오트렉스는 22년 자율주행 상용화 플랫폼 기술 개발 주간 연구 기관으로 선정이 되었다. 그리고 자율주행 관련된 기술 개발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러한 지금 실체를 가지고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 쪽이고 코로나 때 3,500억대에서 작년에 5,600억까지 탑라인이 성장을 했고 영업이익단이 100억대에서 588억 거의 6배 가까이 성장 올해도 757억 정도를 추정을 하고 있고 이미 반기에 300억 이상을 번 거죠. 리즈너블하게 보고는 있는 거고 산봉이 추정치가 219억 그러니까 오늘 사실 자율주행 관련해가지고 상한가 가 있는 종목들도 꽤 있어요. 모바일 어플라이언스가 상한가 갔고요. 그리고 오늘 섹터 내 상승을 보더라도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인포뱅크, 라닉스와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는 나란히 상한가 들어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체를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는 쪽에서
우리가 모트렉스 지금 현재 상승을 하는 모습 나오고 있는데 10% 전후 추가적인 업사이드 이런 부분을 체크를 하면서 우리가 점검을 하는 거죠. 지금 나와 있는 이런 부분은 팩트입니다. 그죠? 현재 다만 이런 것들이 숫자 바로 연결이 되기보다는 기대감으로서 우리가 바라보는 거고 특히나 모트렉스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 쪽이 인포테인먼트 뭐 이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향후에 LG 쪽 전자과 협업을 한다든지 하는 부분 자체를 계속해서 진행을 할 수가 있는 거겠죠. LG 쪽이 인포테인먼트 쪽이 상당히 강하잖아요. LG전자 전장 내용. 최근에 관련된 리포트도 나오면서 커버가 되었어요. 특히나 NR도 아니고 목표 주가 이런 부분을 제시를 하면서 단순히 이 부분이 기대감이 아니라 실체를 가지고 진행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 이닛을 한 거죠. 새롭게. 차량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개발 및 공급을 한다. 그리고 채택률 증가, 자율주행 쪽 관련돼서 이런 부분이 중요시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루 종일 뭐 운전대 잡고 있으면 인포테인먼트 이런 부분 중요성이 덜하지만 달리는 슈퍼컴퓨터 안에서 우리가 운전대에 손 안 대도 되는 거라면 그 안에서 심지어 좀 더 기술 개발이 진행이 될 때 넷플릭스 볼 수도 있고 영화 볼 수도 있고 이런 인포테인먼트가 좀 더 중요해질 수밖에 없겠죠. 자동차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전문 업체다. 우리가 IVI 얘기를 하는 거죠. 인포테인먼트 관련된 그리고 콘크리트 펌프카 관련된 사업도 이런 것들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 현대차, 기아 주요 고객사, LG전자 지금 그 일군 현대사 이런 부분 대응하지 않는 80여 개의 신흥국의 사업 중이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제 이와 관련된 사업 자체를 글로벌하게 진행을 하고 있다. 전진 건설 로봇 인수하면서 콘크리트 펌프카 사업에 진출하면서 캐시카우 역할을 하는 부분을 지금 붙여놓고 있고 그리고 이런 채택률이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자동차 시장 확대, PIO 방식 8% 수준의 차별화된 수익성 소비자에게 인도되기 전에 자동차에 장착하는 방식을 의미하는 PIO 방식이고 이런 쪽은 공급 업체가 주도하면서 중 발주 주체는 딜러사이기 때문에 완성차 원가 인하 압박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즉 현대차 기아에서 자동으로 탑재돼서 나오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도 옵션으로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딜러 주체를 해가지고 싸제로 이런 부분을 진행을 하는 쪽이고 이쪽이 지금 해외 쪽 특히 신흥국 쪽에서 적극적으로 채택을 하면서 올라오고 있더라. 이 부분이 포인트입니다. 자, 올해 보게 되면 파밸류 8.6배 자율주행인데 확실히 리레이팅 돼도 이 8.6배는 리즈너블 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번업단한 탄탄한 기반 하에 자율주행이 추가적으로 붙어버리게 된다면 순차익금 비율도 경쟁력 있게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고요. 100% 언더가 좋은 거죠. 순차익금이야 당연히. 그리고 이게 마이너스면 이게 순차입이 아니라 이제는 무차익 경영 이런 부분이 진행이 되는 거고 요즘에는 재무구조 개선 이런 부분으로 주주배정 유정을 많이 때리니까 좀 안정적인 이런 기업이 저 개인적으로 좀 좋아 보이더라고요. 요즘 같은 고금리 시대 커버리지 개시 투자금 매수 신흥국 고금리 환경 자동차 구매 수요 위축될 수 있다는 점 리스크 요인 하지만 결국은 최근에 이런 부분 자체가 뻗어나가고 있고 단기적으로는 뭐 1인당 GDP 증가, 중산층 확대 속도 감소 이런 부분인데 현재 성과를 내고 있기 때문에 너무 크게 이런 부분 우려하면서 자동차 꺾이는 거 아니야? 하는 부분은 우리가 좀 차후에 생각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미리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밸류에이션 테이블 관련돼서 주요 부품사들 사실 사이즈가 달라요. 사이즈가 확실히 다르긴 한데 그래도 자율주행 쪽에서 탑티어로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다는 부분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자동차 인포테인먼트, 인비클 인포테인먼트 IVI 에서 하고 있고 콘크리트 펌프카 사업을 영위 중 전진 건설 로봇 이게 콘크리트 펌프카 전진 건설 로봇 쪽에 들어가는 부분이죠. 오디오 비디오 내비게이션이라고 하는 이쪽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인비클 인포테인먼트 IVI 쪽으로 들어가는 쪽이기 때문에 내장형 경우에 전기차 충전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흐름 자체는 잘 만들어 가고 있고요. 오늘 좀 유의미한 반등 이런 부분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당장 오늘 쫓아가진 않더라도 업사이드는 좀 열어놓고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빠르게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모트렉스 번호보다는 실적 개선, 여기에 더해서 자율주행 관련 최근에 글로벌 선도업체들은 투자 확대, 국내에서도 연말께 자율주행 3단계 도입 기대감 유효, 현대차 그리고 테슬라 자율주행 슈퍼컴퓨터 인프라 투자 지속 이런 부분이 이어지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런 차량 인포테인먼트 관련된 수요 이런 부분 같은 경우가 특히나 신흥국 시장 저변 확대, 단순히 국내 내수용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 부분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고, 아마 리스크 요인으로서 자율주행 쪽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좀 테마성 변동 확대는 이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개인적인 결론, 이 부분은 일단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홀딩하면서 오늘까지는 흐름을 지켜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신규 접근은 조용할 때 매수, 이게 유효할 것 같아요. 굳이 오늘 10% 급등하는데 따라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관련된 종목들이 두 자릿수 상승을 기록을 하면서 상한 가까이도 기록한 종목이 두 종목이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따라갈 수는 있지만, 현재 가지고 계신 분들이 흐름 점검하는 차원에서 일단 홀딩하면서 지켜보고요. 신규 접근은 좀 차분하게 조용하면서 테마성으로 급등할 때가 아닌, 프리미엄 주고 사는 게 아닌 조용할 때 20선 전후에서 매매하는 게 좀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역배열 구간에서 유의미한 반등 나왔었고, 이런 부분 돌파가 나왔기 때문에 오늘 모트렉스 점검을 해봤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닛으로 관련된 리포트 이런 부분도 신한 쪽에서 같이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같이 함께 점검을 해봤습니다. 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은 저희가 화목한 소통을 통해 오후 12시 30분부터 여러분들과 실시간 소통 방송 만들어 가니까 많은 참여와 관심 또한 부탁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오후장도 마무리 잘 하시고요. 그리고 남은 하루도 화이팅입니다.